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차대한 클럽 시크릿이 아주 핫하게 되기 직전인 이 중요한 타임에 제가 스페인 여행 후기를 공유하게 돼서 막 좀 책임감 들고 긴장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다녀와서 그 느꼈던 감정이나 또 어떤 저희가 여행을 즐겼고 또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사진 어떤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진이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받은 느낌을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사진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제가 느꼈던 느낌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클럽 시크릿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클럽 시크릿은 저희 시크릿과 그리고 현대 아산에서 진행을 해주는 그런 여행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행 상품은 완전히 패키지 형태도 아니고 절반은 패키지, 절반은 자유 형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여행이라서 다른 여행보다 굉장히 즐겁고 좀 편안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아산에서 요즘처럼 해외 입국이 쉽지 않은 타임에 적재적소에 어떤 준비를 하면은 입국이 수월합니다. 출국이 수월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줘서 오랜만에 나가는 해외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다녀왔다. 왔습니다. 저희가 출발하는 비행기가 밤 12시 20분 비행기라 새벽 12시 20분 비행기라서 출국에 꽂힌 면세점은 구경도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대박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란하고 경기를 마치고 출국하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돼서 저희 공항이 아주 난리가 났고 저희들 역시 이게 무슨 행운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클럽 시크릿 이 손에 든 이 작은 기념품을 현대 아산에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본사랑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내내 저희에게 마케팅 도구로 아주 잘, 손안에 든 마케팅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이아 팩토리에서는 한 9분 정도가 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는 한 80분 정도가 이 행사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보통 저희가 유럽을 갈 때는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여행이다 보니까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타르에 도하 항공에 1차적으로 도하 공항에서 머물어서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바르셀로나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번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해외여행을 꽤 나갔더라고요. 근데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경유를 한다고 해서 사실 약간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수화물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수화물이 제때 전달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수화물이 도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분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사실은 경유를 한다고 해서 약간 마음이 좀 꺼렸었는데 실제 저희가 클럽 시크릿으로 가봤더니 수화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시크릿에서 미림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유하는 시간 동안에 카타 도하 공항 내에 있는 면세점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면서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경유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는 그걸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가면서 제가 경유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앞으로 우리는 클럽 시크릿으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닐 거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여행의 꽃이다라고 하면은 호텔을 얘기하죠. 지금 저희가 W 바르셀로나 호텔을 저희가 투숙을 했고요. 자, 근데 바르셀로네타라고 하는 해변 옆에 바로 있는 호텔인데 이 W 호텔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호텔로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호텔이 그 어느 호텔보다도 선호도가 높은 호텔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실 100%가 다 객실 뷰로 되어 있는 호텔이고 또 역시나 저희 본사에서 클럽 시크릿 웰컴 선물이 있었죠. 이렇게 와인을 준비해 주셔서 이게 거의 한 병당 7, 8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와인이었거든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와인을 잘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꼭꼭 잘 챙겨서 집으로 가져올 정도로 아주 귀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 조식이나 이건 제가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했고 다른 호텔과 다르게 그냥 일반 고정돼 있는 조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메뉴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조식 메뉴까지 있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제일 문제가 패키지 여행을 가면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뭐냐, 새벽 일찍 조식 먹고 아침에 가방 써서 로비에 모이는 게 저희 패키지 여행의 일반인데, 저희는 여기서 5일 내내 투숙을 하다 보니까 아침도 늦은 막기 먹고 여유 있게 나와서 여행을 즐기고 또 여유 있게 호텔에서 충분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어느 여행보다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으로 저희 강동표 사장님이 여행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찍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낮과 밤의 모습이 아주 다르죠? 저는 라벨라 호텔이라 이렇게도 많이 하면은 택시 기사들이 잘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갈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이 지도에서 보듯이 스페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전체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국가들의 특징이 이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해양성 기후들의 특징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비교적 온도가 시원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또 해산물 모든 게 좀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호텔에 있는 동안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오렌지를, 그냥 생 오렌지를 그 바로 착즙해서 주는데 그 신선함이 저는 처음 먹어본 것.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그 오렌지 주스가 생각이 날 정도로 저한테는 인상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인구가 스페인 인구가 4,600만 명인데 바르셀로나는 16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적은데 거기에 여행객 2천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은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녀보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1등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 첫 손가락에 꼽는 나라가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그만큼 스페인 중에서도 이 바르셀로나는 또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선호도는 아주 높고 관광객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을 첫 번째 클럽 시크로서 선택했다는 것도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르셀로나 하면 저희가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재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죠. 가우디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나 로마나 파리 이런 데, 뭐 로마나 그리스나 뭐 파리 이런 데를 가면 수많은 예술가들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 도시의 정체성과 예술의 감성이 생겨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 바르셀로나는 이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 하면 떠오르는 건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카사밀라, 카사바티오,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저택, 이렇게 다양한 건축들이 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가셔서 단 하루만 여행하셔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 게 가우디 투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우디 투어가 지금 말한 이런 곳을 여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 보면 저희 더블 호텔의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더블 호텔에서 택시로 5분, 10분 거리에 대부분의 이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르셀로나로 다시 갈 기회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이 부분을 참석하셔서 가우디 투어를 꼭 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저희도 한번 가우디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까사밀라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해변에 파도에 물결치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냥 봐도 좀 독특하다 하지만 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건물이 직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걸 봤지 이렇게 곡선으로 형성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창문에 보면 까뭇까뭇하게 붙어 있는 게 저게 철로 만들어진 건데, 바닷속에는 해초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형상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우디의 모든 디자인에는 자연의 모습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원형의 뻥 뚫린 모습이 나옵니다. 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특히 이 건물의 하단 쪽에 햇볕이 들어오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오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게 19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시절의 자동차 주차장은 상당한 사람조차 없었는데, 유일하게 가우디가 처음으로 주차장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은 그런 건축물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이런 건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상하기 어렵고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 사용했던 옷이나 물품들로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까사멜라 꼭대기에 보면 저기 뾰족뾰족 튀어나온 독특한 조각상들이 있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옥상을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 조각상들 역시 좀 모양이 떠오르는 게 없나요?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를 만들 때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를 창조할 때 이 옥상에서 이 조각상들을 보고서 그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통하는 게 아마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사바띠오. 약간 까사밀라랑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여기는 베란다 쪽에 해골을 형상화해 놨고요. 또 건물에 동물의 뼈들을 형상해 놓은 그런 건물인데 처음에 이거를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는 가우디의 안목에서는 너무나 멋진 건물이 되고 또 이거를 그 시대 외관만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에까지도 다 고민을 해서 지은 건물이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르셀로나 하면은 이 건물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볼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건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짓고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 옆부분이 좀 색깔이 다른데요. 앞부분은 가우디가 설계를 해서 지었던 부분이고 이 옆쪽 부분은 아우디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그 후배 또는 그 건축가들에 의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짓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가지고 재원을 삼아서 이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아마 2026년 가우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사진으로는 많이 본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닥그닥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웅장함과 크기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이거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 웅장함에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 곳곳을 들여다보면 지금 일부 확대한 거 보시면 아주 작은 소 조각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조각들도 다 모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옆쪽에 보면은 숫자 판이 접혀져 있죠. 어느 쪽을 더해도 숫자가 합계가 33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마방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느 쪽을 더해도 숫자 33인데 이 3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이 앞쪽에 맨 위쪽에 보면 제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 이렇게 모여 있어서 성가족 성당이다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그 조각이 저기에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수많은 조각들도 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건물을 보고서 이 안의 모습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는 제가 바깥의 사진은 정말 많이 봤지만 이 안의 모습은 전혀 상상을 못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압도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디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천장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나뉘어있는 것도 천장을 숲으로 표현하면서 그 끝을 나뭇가지 형상을 활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성당 안에 비추는 이 모든 환한 부분이 자연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공적인 조명을 쓰지 않고 스테인드 글라스, 생률이라고 하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해서 자연의 광이 성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 성당 안에는 1년 365일 매일 다른 조명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날이 흐리면 날이 흐려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아침이면 아침이어서, 밤이면 밤이어서 365일 모두 다른 빛과 조명, 그냥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규모도 그렇고 이 분위기에 압도돼서 저절로 경외심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파밀리아 성당을 이 파밀리아 성당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구엘공원입니다. 구엘이라는 사람은 가우디를 후원해줬던 사업가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산 위에다가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지금 흔히 말하면 저희로 말하면 부자들이 사는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고 싶어 해서 시작을 했던 곳인데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은퇴하는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은퇴한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를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을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곳을 이 구엘공원도 살펴보면 곳곳에 가우디 건축 철학이 녹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표현된 이 기둥 옆에 있는 동그랗게 표현된 게 태양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네 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 밑에 있는 저 안쪽까지도 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가우디가 지중해에서 태양이 떠서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면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구나 이 부분까지 계산해가지고 이 기둥의 높이를 생각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연에 대한 조예도 깊고 그만큼 자연과 이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는 예술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마뱀은 이 고열공원의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기둥 위에 있는 공간은 내려다보면은 보이는 약간 우리 핸델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의 집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기념품 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시 자연의 형태를 띄운 돌담을 쌓은 건데 이거는 파도가 굽이치는 형상을 빗대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디는요. 자연은 동일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를 짓든지 간에 아주 작은 차이라도 두디 똑같이 짓는 게 없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 그 쌓여있는 기둥 위에 있는 공간에 올라가시면 가장 좋은 전망대처럼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저희가 묵었던 W 호텔이 있고요. 저 동그란 기둥 뒤로 보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보이고요. 더 멀리는 지중해가 보이는 전망이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곳이 바로 이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 다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또 바르셀로나를 갈 만하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높이를 쌓아야 지중해가 보이고 바르셀로나 한눈에 보일까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천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다녀와서도 굉장히 오래도록 들여다보면서 바르셀로나를 마음에 제가 계속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몬세라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험준한 곳에 수도원이 설치가 되어 있죠. 사진으로 보면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 나죠. 저희가 저 몬세라트 이 수도원을 갈 때 그 산악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가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었는데 어디를 가나 저 높은 곳에 수도원을 건설할 만큼 사람들의 신앙심과 또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어디든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저런 높은 곳이 조금 더 성스러운 기운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왕국의 공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몬세라트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일반적으로 가려고 했다가도 못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 아는 분은 바르셀로나를 3번이나 가셨는데 몬세라트를 한 번도 못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곳도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은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저희는 운 좋게도 처음 가는 길에 이 몬세라트까지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여기에 검은 성모자상이 유명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검은 성모상을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던 어떤 외국인 분이 우리 관호사장님을 뭐 사진을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관호사장님한테 그런 컨택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인스타를 연결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글로벌이 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게 지켜봤던 그런 공간이 또 바로 이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람블라스 거리에 있는 보케리아 시장, 저희로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모든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스페인이고 바르셀로나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과일 사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진이 오히려 실물보다 못합니다. 실물로 보시면은 이 과일 가게가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래. 저는
우리나라 과일 가게도 굉장히 예쁘고 포장을 잘 해놓는데 여기는 날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요.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모든 과일을 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거든요. 농산물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 하면은 우리가 특산물 중에 하나죠. 하몽. 지금은 저희 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살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서 약간 짭조름한 맛에 바게트와 함께 많이 즐겨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케리아 시장이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저희가 가방을 다 부여 메고 다니면서 조심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피카소가 바르셀로나 스페인 사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스페인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는 말에 저도 한번 달려가 봤습니다. 이 피카소가 나중에는 파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그 자기의 고향인 스페인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지인들에게 아주 완전 유명해지기 전이라도 지인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초창기 작품들이 이 스페인에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사진은요,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초창기 작품은 아니고요. 조금 어느 정도 유명해진 다음에 작품인데 이게 진본이 여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을 배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우리나라 아이들도 미술관에서 이렇게 그림을 감상한다면 커서 조금 더 감상하는 느낌도 다르고 미술관에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디서를 봐도 예쁘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했었습니다. 픽사스의 수많은 그림 중에 그 시녀들이 그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시녀들이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그림도 있었는데 이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은요. 원래 왼쪽에 보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벨라스케스가 스페인의 궁정화가로서 왼쪽에 있는 남자 얼굴이 있으시죠. 이 남자가 벨라스케스 본인의 얼굴인데 본인의 얼굴 자화상을 꼭 집어넣고 그림을 그린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주를 둘러싼 시녀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피카소가 본인이 입체파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분해해서 다시 본인의 형태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원본을 보고 온 것만 해도 저는 또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하면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피카소 박물관도 만나고요. 그래서 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수많은 먹거리와 또 피카소 그 성당과 이런 모습들 자체로도 바르셀로나는 오래오래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가고 싶은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저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몬주익 저희가 일정 중에 마지막이긴 한데요. 몬주익의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간 데 보면 위에는 몬주익 전망대고요. 아래 사진은 몬주익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항구가 보이는 곳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 부산처럼 스페인에서도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항구에 많을 때는요, 적을 때는 보통 한 3척 정도, 많을 때는 10척 정도의 크루즈 배들이 입항을 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크루즈 배들은요, 작은 거는 몇천 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있고요. 많으면 10,000명이 넘는 승객도 그 크루즈 배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들이 3척, 10척이 늘 입항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클럽 시크릿의 상품 중에서도 크루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크루즈를 타고 또 한번 이 몬주익 바르셀로나를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전망대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바르셀로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맞죠.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을 때처럼 우리 시크릿도 이 몬주익은 또 바르셀로나가 처음 시작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치긴 하는데요.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을 때처럼 클럽 시크릿이 이곳에서 첫 해외 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또 수많은 크루즈가 저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더 많은 함께 여행하는 여행 메이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가는 요소 곳곳에서 참 저희가 단체 사진을 많이 찍었었습니다. 근데 보면 클럽 시크릿이 저희 회사에서 준비해준 이 손안의 마케팅 도구였는데요. 어디 가서 시크릿 얘기하려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클럽 시크릿을 펼치게 되면 외국인들도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클럽 시크릿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관심 갖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또 여기서 이 클럽 시크릿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여행이 좋았던 것만큼 이 여행을 누구한테 알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느 누구도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마다 저희가 클럽 시크릿을 늘 함께 했었고요. 제가 이 여행을 갔던 모든 곳을 이 오늘 내용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곳을 갔지만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줄여서 하긴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절반은 패키지고 절반은 자유일정이다 보니까 남은 오후의 시간은 저희들끼리 현지 맛집도 찾아가 보고요. 또 그리고 이 추러스가 스페인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레리아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이 추러스집 찾아다니느라고 저희가 구글 지도 들고 길을 헤맸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해외여행의 진수는 현지인처럼 뒷골목도 다녀보고요. 또 현지에 맛있는 맥주집도 가보고 또 저는 탕랑하지도 못했지만 제 생일이 그때 마침 또 생일이 그 주간에 해당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신종민 스폰서님한테 꽃 선물을 받아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꽃을 들고 유럽의 거리를 누비고 있는 저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평생 그 날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진 속에 있는 표정들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시간들을 즐기면서 마냥 저희가 저희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가족이랑 한번 더 다시 와보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여기서 나의 글로벌은 어떻게 해볼까? 또 우리 아들들은 잘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한번 같이 와야지. 어떤가요? 내 다리는 좀 길어 보이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또 스폰서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클럽 시크릿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 클럽 시크릿을 느끼면서 회사가 저희에게 클럽 시크릿을 보여주는 여행의 미래, 또 이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내가 이 느낀 감정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또 하나의 이게 카탈루니아 박물관 앞이었는데요. 이곳 역시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여기에서 저희 다이아팩토리 참여하신 사장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장님들과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행복한 기분을 더 함께 많이 나누고 그분들도 이 클럽 시크릿을 더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클럽 시크릿을 타고 시크릿이 얼마나 더 멀리 나를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저희들끼리 굉장히 행복한 미래를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광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라는 말처럼 클럽 시크릿이 앞으로 우리 시크릿과 조인하여서 어떤 세상을 열어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더 좋은 그리고 늘 더 멋진 상상하시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갈까? 나는 어디를 갈까? 늘 꿈꾸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